네. 자, 지금 전당대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이제 말폭탄이 터졌습니다. 뭐 김기현이 일단 공천 때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2년은 확정이죠. 네. 네. 김기현이 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공천 협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윤핵관에 대한 의견도 말을 했는데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열심히 윤석열 당선을 위해 뛰어왔던 사람들이고 다 경륜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폄훼하는 건 옳지 않고 내부 총질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기현은 이제 1800배 여기서 이제 눈탱이를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 가갖고 자기가 직접 탐사 보도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야 사진을 찍어다가 보여주면서 자, 여기가 이 해당 그 임야인데 이번에 철도가 지나가면서 역으로 빠진 부지 말고 그 옆에 뭐 25,000평이라든가 하여튼 그 옛날에 그 맹지였던 임야가 역사 옆에 우리 얘기했잖아. 상업 부지가 딱 돼버려갖고 1800배 1800배가 마약을 팔아도 1800배는 안 남거든. 1800배 수익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네. 문제가 있으면 사퇴할래? 라고 던진 거예요, 황교안이. 가서 사진을 찍고 직접 탐사 보도를 해왔어. 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황교안이 누구야? 공안검사 아니야? 이런 거 몰아가긴 전문가 아니냐고. 그렇지. 한때 본인 전문 분야를 살려가지고 부정선거 얘기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뭐라 그러지? 불법 취득에 관한 약간 이제 특수부 쪽에 가까운 요런 탐사 보도를 본인이 해갖고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대표 자리 던질래?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김기현이 거기다 대고 이거 너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 너도 책임질 거지? 책임질게. 뭐 황교안 어차피 될 리도 없는 거고 잃을 게 없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아예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D를 걸어버려.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멍청해 김기현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뭐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뭐 하는데 야 그거 밝혀지면 그만둘래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네 말이 거짓말이면 너도 그 책임질 거지? 라고 말하는 거는 이 뒤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멍청해, 얘가. 그래서 결국 김기현이 이것 때문에 사퇴 당하는 거예요. 되더라도. 거기다 또 천하람하고는 또 이 아름다운 멘션을 갖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걸 처음에 천하람이 김기현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근데 김기현이 천하람한테 물어본 거야. 찔려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너 이만희 개새끼야 봐. 요거를 이제 시킨 거죠, 천하람한테. 대놓고 이런 호로 개 쌍놈의 새끼라고 천하람이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너 이씨 윤석열 대통령을 보유하겠다는 당대표를 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이 얘기가 바이든으로 들려? 라고 물어봤을 때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들려. 그렇게 들려. 틀리는 건 인정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걸로 해갖고 대놓고 윤석열을 저격하는 짓거리 해버렸다는 게 이쪽 캠프에 그 김건희가 심은 꼬락치가 아직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질한 짓을 하면서 지 스스로 윤석열을 저격을 하는 이따위 멘션들을 깔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김기현은 자기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대. 바이든인지 날면인지 모르겠대. 아유, 이비인후과부터 갔다 오셔야겠네.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 무슨.
아무튼 뭐 그렇게 돼서 지금 김기현이 공청 때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 된다. 저거 얼마나 멍청한 짓인데. 했잖아요. 자,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년. 첫 확정 판결. 이게 언제야? 2018년 11월 28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 일단 받아놓고 하는 거야, 윤석열은. 받아놓고 시작되는 거야. 네, 윤석열 이때부터 근데 시작이에요. 아직 안 했잖아. 아니, 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 아니, 이 의견 들을 거잖아. 이거 개입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김기현이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나 그때 가서 윤석열이 의견을 안 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때 가서 걔가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잖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내가 그 얘기가 자꾸- 듣고 싶었던 거지. 응? 정말 진짜 윤석열이 이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윤석열이 살아서 술 한 먹이고 취조해갖고 모든 걸 다 털어넣느니 술 많이 먹다가 그냥 사라져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 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번개탄 판매도 금지했잖아, 지금.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그게 기쁜 뜻이에요? 아, 그래서 술값을 올리나? 그렇지. 비싸서 못 먹게 하려고. 니만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너 혼자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너 다 처먹고 돼지라고. 뭐야?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이제 그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거지. 성렬이 특검비 148억 원 어떡할 거야? 특수활동비 특활비 148억 47억 원. 원. 7억이야? 8억인 줄 알았네. 170? 147억 원. 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서 노조 탄압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노조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노조 61곳 중 60곳이 제출을 했지만 36.7% 정도만 그 요구에 맞게 제출을 했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2주간 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자료 제출을 하거나 소명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또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노조가 자기 스스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계를 하고 있다고. 그 감사도 받고 있고. 근데 이거를 다 내놓으래? 아니 모든 회계에는 이제 그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접대비 한도는 얼마, 또 뭐 현금 사용 한도는 얼마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놓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회사의 회계가 땡전 한 푼 1원짜리 하나까지 빈틈없이 다 짜맞춰져 있으면 거기에 관련 영수증이 다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수증이 없이 지출할 수도 있잖아. 영수증 분실했을 수도 있고 이런 회계가 너무 부실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 윤석열이처럼 2년 동안 147억 원을 썼어도 어디다 쓰는지 전혀 안 내놓는 경우하고 끝까지 안 내놓죠.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놨는데 61곳 중에 60곳이 내놨어. 네. 근데 거기에 관련해갖고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영수증이 없는 거나 명목만 있는 거가 있다는 거지. 그것까지 100% 다 깔끔하게 챙겨서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걸로 갖고 무슨 세무조사를 할 거야. 아니면 그와 관련된 걸로 무슨 법적인 처벌을 할 근거가 있어. 전 너무 짜증나는 게 국가지원금 수천억 원을 받아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입을 놀렸는데 나 그 말 잘했다. 오케이 그거 받고 아니 그러면 대기업은 우리 국민들한테 그거 공개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요구도 안 했어. 그리고 언론사들은 국가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개한 적 있어요? 왜 그런 애들한테는 요구를 안 합니까? 국정원 2조 원 넘는 비자금 쓰고 있고요, 형. 지네 회계로. 니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결제만 받으면 수십억 원의 돈들을 만대로 회계 정리 없이 갖다 쓸 수 있게끔 법까지 개정을 했잖아. 다른 부서에 있는 비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줄이고 법원만 지금 상장해갖고 대통령실하고 법원만 그 금액을 늘려갖고 법을 개정을 했잖아.
그런 건 왜 안 까는데?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금 경향신문사 건물 그 보증금 30억원밖에 없어요. 별관, 받은 게. 뭐 사무실 입주한 건물에 보증금 30억 외에는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도 뭘 꺼내라는 그것도 저기 왜 거기서 방 빼면 그냥 고스란히 국가로 다시 들어가는 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자체적으로 노조 비용 걷어가지고 그 걷어온 돈 가지고 노조 활동하고 운영하고 시위 활동도 하고 협상 활동도 하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고 운영되는 조직인 거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 근데 왜 지금 와갖고 이걸 갖고 문제를 삼냐는 거지. 왜 갑자기 이 농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그 농민단체에 있는 사무총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놓고 갑자기 쌀수매를 나눠서 말하자면 수확량 많은 걸 안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해갖고 왜 우리 농업을 죽이는 짓거리를 하면서 나중에 문제는 니네가 회계에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할 거면 국가에서 지원한 거를 어떻게 썼는지는 그거는 보면 돼. 그 국가가 줬으니까. 근데 야, 싹 다 꺼내와. 이거는 깡패지. 니들끼리 모여서 돈 깡패지, 걷어서 이거는. 회식한 것까지 전부 다 내놔. 이거 깡패지 그런 거지. 이거는. 야, 송 작가님 거 꺼내나 그러면 가관일걸. 너무 나 궁금해요. 현찰 안 써. 다 봉카했어. 그러니까 그거 다 진짜. 꺼내놓으면 야. 자, 그래서 인간이에요, 아무튼 인간이에요. 이러한 사안들을 볼 때마다 이 정부가 누구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가, 무엇을 얘네들은 꺾어버리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보여. 노조, 농민, 노동자, 사실상 자기들이 보수들이 보호해야 될 거고 그쪽에서 가장 많은 표들을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나는. 차기 정권 투표로 창출 안 하겠다는 얘기 같아. 독재하겠다는 거지. 독재하고 이제 국민들 의견을 무시한 상태에서 정권 교체 내지 정권 유지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법도 필요 없고 시민단체 지원이라든지 노동단체의 지지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야, 니네들. 니네들 필요 없는 정치 시스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뭐 총통제를 할지, 뭐 의원 내각제를 할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앞으로 뭘로든 정치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투표권,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권리였던 투표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기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국민은 다 죽어도 괜찮아. 내 정권만 살아남으면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지랄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면 지 특활비 147억 그거는 까고 해야지. 그 2차까지 다 세금이잖아, 재판 그거. 끝났더만. 아직까지 안 까고 있는 그거. 그리고 지금 뭐 관공서 공사하는 거 다 감춘 거 아니에요, 그거? 공사비 다 감췄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 비공개로 다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까. 그거 다 세금인데 뭘 하는 소리야, 도대체. 아유, 진짜. 투명한 회계 좋은 얘기지만 솔선수범좀 하면서 얘기하자고. 진짜.